지역게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이 왜 게임 산업 발전 가능성이 큰지를 알아봅니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대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범죄 예방에 한몫을 하고 있지만 보완 점도 적지 않습니다. 닷새간의 연휴가 끝나고 일터로 돌아온 오늘 아침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경북 포항에서 포스코 페로실리 공장의 집진시설이 파손돼 다량의 분진이 방출되면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더운 일교차 큰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길었던 추석 연휴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가을의 전형적인 특징인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대구는 19.6도 보이고 있지만 안동과 김천 등 그 밖의 지역은 15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한 곳이 많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안동 27도, 김천은 28도까지 오르며 한낮에는 덥겠는데요. 해가 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2도가량 내려가면서 늦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절 증후군 잘 이겨내시고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시내에 있는 CCTV를 한자리에서 감시하는 센터가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범죄 예방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 보완해야 할 점도 눈에 띕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대 4명이 골목길에 세워진 오토바이 근처를 서성이다 오토바이에 채워진 자물쇠를 열려고 시도합니다.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고 10분 뒤 경찰이 출동해 오토바이를 훔치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골목길. 새벽녘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여자에게 달려가 실랑이를 벌이더니 갑자기 여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은 여자를 또다시 폭행합니다. 5분 뒤 경찰이 나타나 남자를 제지합니다. 두 건 모두 CCTV를 감시하던 통합관제센터에서 재빨리 112에 신고해 더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밤에 주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직접 112로 신고를 해서 저 화면을 보면서 경찰차 출동 후 처리까지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3개구에 설치된 2,100여 개의 CCTV를 한 곳에서 감시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이와 같이 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리하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소 뒤 한 달여 동안 차량 털이, 청소년 집단 패싸움, 성추행 등 71건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관제 요원 1명이 100개가 넘는 CCTV를 감시해야 해 범죄 예방 효과보다는 사후 증거 확보 역할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관과 또는 관제 인력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CCTV 설치도 방범 지역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올해 약 한 700여 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109억 원이 들어간 통합관제센터 사업. 다음 달부터는 대구 3개구가 추가로 통합될 예정인 만큼 좀 더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의회 제228회 정례회가 오늘 개회해서 오는 26일까지 16일 동안의 회기에 들어갑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고 내일부터 17일까지는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공통안건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4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18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 회계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도 심사한 뒤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최종 처리한 뒤 폐회합니다. 대구공항의 최근 5년간 항공기 결항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대구공항의 항공기 결항률은 1.02%로 14개 지방공항 중에서 김해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에 반해 포항공항의 항공기 결항률은 5.1%로 사천과 원주공항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의원은 국내선만 운항하는 공항의 결항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기획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죠. 지역 게임 산업의 현재와 미래 순서입니다. 대구는 게임 산업에서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어 게임 산업 중심 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다는데요. 그 원인을 분석해 봅니다. 금규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일본 TV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대작 애니메이션을 모바일 게임으로 제작하고 있는 대구의 한 게임 업체.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의 세계 기업 파트너로 선택돼 공동 작업을 진행 중일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지금 온라인 게임을 10년 정도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뢰도 있고 개발에 대한 신뢰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들도 대부분 일본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지역의 한 대학 강의실. 세계적인 게임 회사인 닌텐도가 미국에 세운 게임 전문 대학의 교수가 한국에 파견돼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2년 과정을 끝내면 모두 미국 본교로 유학을 떠나 학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역의 수준 높은 대학 교육 프로그램은 유럽에도 알려져 이번 학기에만 60명의 프랑스 학생들이 유학을 왔습니다. 이처럼 대구 경북 지역 14개 대학의 게임학과가 해마다 7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미술 등 게임 관련 학과에서 매년 2만 명 이상이 졸업하는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이 대구 게임 산업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선배 기업들이 잘 인프라를 닦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좋은 게임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들 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ICT 파크 소프트웨어 클러스터가 12년 전부터 조성돼 있고 게임 제작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스타 기업이 많은 것도 큰 자산입니다. 기업 환경이 또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IT 소프트웨어 기술이 상당히 집적되어 있는 환경이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진 대구 모바일 게임 센터는 게임 전문 지원 기관으로 기업 성장을 위한 창업 보육과 제작 지원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까지 지원해주며 우수 게임 기업 유치와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체계와 대구의 게임 산업 기반 덕분에 최근에는 수도권에 있던 4개 게임 업체가 대구로 본사를 옮겨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거는 약간 부족할 수가 있겠지만 인터넷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서울이나 여기 대구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제작에서 지난 10년 동안 쌓은 노하우가 대구를 게임 최적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한 달 전보다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4.9%로 한 달 전보다 0.01% 떨어졌지만 광주와 전북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경북은 74.4%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9.1%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69.5%에 근접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지역본부는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경북 동부권 임대주택단지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단지는 경산과 영천, 청도와 경주, 포항, 청송 등 경북 동부권 8개 시군 25개 단지의 2,110가구이고 국민임대주택이 24개 단지,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이 1개 단지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월 평균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무주택 여부와 청약통장 불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 기준에 따라서 우선 선정합니다. 닷새간의 길었던 추석 연휴도 모두 끝이 났는데요. 긴 연휴를 끝내고 일터로 돌아온 첫날, 오늘 고속도로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재현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소통 상태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경산 부근으로 서울 부산 양방향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분아들목 부근 소통 상태는 무난합니다. 하지만 안개가 짙게 끼어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부 내륙고속도로입니다. 지금 김천 분기점 보고 계신데요. 창원 양평 양방향 막힘없이 달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대구 포항간고속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도동 분기점 부근으로 이동하는 길 편안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88고속도로입니다. 네, 88고속도로 회천대교 부근인데요. 대구나 광주 어느 쪽으로 이동하더라도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길에는 잠깐의 방심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박재은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의 강력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전후 특별 방범 활동 기간에 정한 지난달 25일부터 어제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강절도는 610건으로 지난해 662건에 비해 7.9%가 줄었습니다. 경북에서도 같은 기간 494건으로 지난해 562건에 비해 12.1%가 줄어드는 등 강력 사건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83건으로 2명이 숨지고 237명이 부상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는 1명이 더 많았고 부상자는 58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태열 대구일보 회장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태열 대구일보 회장이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 7곳에서 자신의 가족 등이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62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10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은 이 회장이 노령이고 횡령액 일부를 변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지병을 앓던 부인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따라 숨지려 했던 70대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15분쯤 대구시 수성구 만천동 한 주택에서 집주인 70살 K모 할아버지가 K모 할머니가 둔기에 맞아 숨져 있고 남편인 73살 M모 할아버지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자식들이 추석 명절을 지내고 돌아간 직후 M모 할아버지가 오랜 지병을 앓고 있던 부인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의 집진시설이 파손돼 다량의 분진이 방출되면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유독 성분의 분진과 매연이 수 킬로미터 떨어진 주거 지역까지 퍼져나가면서 그 피해가 커졌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유리창과 차량이 성분을 알 수 없는 흰색 분진을 뒤집어 썼습니다. 바람을 타고 매캐한 악취가 마을을 뒤덮었고 주민들은 숨조차 쉬기 힘듭니다. 전체 아파트 단지에 분진 가루가 눈꽃처럼 하얗게 내렸어요. 그리고 창문을 못 열고 아파트 주민들이 목이 갈갈해서. 사고는 탄소강 부원료 제조 시설인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에서 분진 집진 시설이 어제 저녁 갑자기 파손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 수천 명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넘게 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공장을 항의 방문한 주민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이거 봐라 그래 이거 봐.
포스코는 전기로를 이용해 합금 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시설 가동을 즉시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집진기 이상으로 분진이 날렸습니다. 주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은 이미 지난해 시험 가동 당시부터 불연소된 심한 매연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글로벌 친환경을 표방해온 포스코가 정작 포항 시민들에게는 잦은 환경사고로 고통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원입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미래창조포럼은 오늘 시의회 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희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도시의 흥망성쇠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강연을 통해서 아테네, 뉴욕,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도시들의 번영과 소외태 부활 사례를 짚어보고 창조도시 대구의 도시개발 방향에 대해 시의회 공무원,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강연자인 김희구 국회의원은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으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국토개발 전문가이며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진 지난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41건 67명의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검거해 1년에 10여 건씩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대구시 달서구의 한 업체에서 10억여 원을 투자해 개발한 설계 도면을 경쟁업체에 유출한 하청업체 대표를 검거하는 등 올해도 7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개발 중인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거나 핵심 인력이 갑자기 사직할 때, 주요 고객이 갑자기 구매를 거절할 때 등이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지역 레저 산업의 명품화를 위해서 올해부터 3년 동안 프리미엄 레저웨어 육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패션 의류에 기능성을 더한 레저 패션 의류를 개발하고 기존 스포츠 의류의 감성과 특화된 기능성을 접목하기 위한 겁니다. 참여기업인 이달 17일까지 모집할 예정이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일정과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가을의 전형적인 특징인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대구는 19.6도 보이고 있지만 안동과 김천 등 그 밖의 지역은 15도 안팎을 보이며 선선한 상태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안동 27도, 김천 28도까지 오르며 한낮에는 덥겠는데요. 해가 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 북동지역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출근길 오르시는 분들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현재 20도,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은 14도, 상주는 1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8도가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 현재 15도 안팎, 낮 기온은 예천과 의성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진은 한낮 기온 25도에 머물겠고 바다의 물결은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다시 회복할 전망이고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